예. 그 장표가 50장이 넘어서 야, 시간 내 할 수 있을까 싶었더니 시간이 남았어요, 지금. 예, 정말 열정적으로 해주신 우리 그 나연이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좀 천천히 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저는 아미 사업을 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됐어요.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과장급일 때 이제 이 사업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충 저 연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나이는 74년생 그런데, 좀 부럽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저거를 아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실까요? 쌀대박? 우리 어릴 때 보면 동네에 쌀가게가 꼭 있어요. 거기에 쌀을 사러 갑니다. 쌀을 사러 가면 저게 이제 한 대 한 말 뭐 이래갖고 저 대박에다 쌀을 갖다가 쏟고 저거를 그 옆에 있는 그 평밀이라는 걸 밀어요. 그러면 딱 저게 이제 한 대 뭐 이렇게 딱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 제목을 개념에 갇힌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미래가 우리가 개자 있잖아요. 개자가 원래 이제 한자로 대개 개자인데 평목 또는 평미래 그래요. 평미래 개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거를 가지고 뭐냐면 우리의 생각들을 밀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평미래들을 갖고 살아요. 예? 사회적 규범, 뭐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좋은 직장을 뭐 가야 된다, 예?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된다. 제 얘기가 좀 졸리신가 보네. 한 2분 정도 주무시는 것 같은데 큰 상관 안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심지어 이제 부모님들 있잖아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심지어 결혼하고도 배우자한테 또 평미래를 또 밀리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개념에 갇힌 삶이 많은데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내가 어떤 그 일을 하는데 정말 바람직한 일을 자꾸 생각하고 이제 사는, 그러니까 규범 속에 맞는 바람직한 일. 예? 근데 나는 사실은 내가 바라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해야만 되는 일을 하는지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지. 예? 그리고 정말 저 좋은 일을 해야지. 근데 우리는 사실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 왼쪽에 있는 저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이 평미래, 개념의 어떤 희생자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정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내 삶의 주인공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아메이를 봤던 건 바로 저런 것들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저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아들 둘을 키우고 강아지도 한 마리 키웠죠. 예. 서울의 도봉구 창동에 살 때입니다. 예. 창동에 살 때인데 저때 저는 금융기관에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외견상 보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월급 많죠. 직장 문제 없죠. 예? 잘 다니고 있을 때요. 근데 그게 직장생활 10년 차 정도 됐을 때였는데 이대로 가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저는 솔직히 자유인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 류의 책들도 보고 그런 류의 시들도 읽고 그런 쪽의 어떤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이잖아요. 그죠? 가장은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그런 강의를 드린 적도 있는데 찰스 부코스키의 파랑새라는 그 시를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남자들은요, 자기 가슴 속에 파랑새를 숨겨놓고 살아요. 숨겨놓고 살아요. 그리고 밤에 파랑새를 살짝 꺼내 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여자도 그래요. 그것도 정답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또 파랑새를 또 집어넣어요. 왜? 책임감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메이 사발은 가진 모습이 바로 뭐냐면 그런 부분을 이제 벗어나자는 건데, 여러분들 쇼생크 살줄 영화 보셨죠? 이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이제 50년 깜빵 생활을 하고 가석방을 앞두고 이 도서관직이었던 이 브룩스가 이제 친했던 동료 교수의 목에다 칼을 겨눠요. 예? 그러면서 저렇게 하면은 이제 또 한 번의 살인을 저지르면은 깜빵을 안 나가도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나고 가석방이 되죠. 되는데 결국은 밖에 나가서 적응을 못하고 자살로 마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깜빵 안에 남아있던 동료들이 그래요. 이게 뭐냐면 50년을 이곳에서만 있었던 사람이야. 헤이우드. 저 목에 이제 칼 찔려 있는 저 친구가 헤이우드예요. 저 레드가 이제 모건 프리먼이죠. 레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런 해석을 합니다. 죄수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누구나 깜빵에 들어온 거를 감옥에 들어온 걸 증오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 get used라고 하죠. 익숙해져요. 좀 지나면 의존하게 돼요. 그리고 또 지나면은 길들여져요. 그리고 결국은 인생 자체가 돼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직장인의 삶을 제가 좀 비교하면 여기 직장인들 많이 계실 건데 너무 심하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보자고요. 저는 첫 부분만 다르다고 봅니다. 직장은 내가 선택했을지 몰라요. 두 번째 어때요? 익숙해지죠. 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의존해요. 월급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죠? 길들여져요. 직장인 남들처럼. 그리고 직장 자체가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을 저는 살긴 싫었어요. 그래서 암회사를 선택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결국은 뭐냐면 저는 제가 이제 IMF 외환위기 직후에 이제 회사에서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저는 플래트림이었어요. 직장 생활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두 번째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진행을 할 때 저는 손을 들고 나왔거든요, 회사에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업을 하면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한가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런 하나의 저한테는 선택이었죠, 선택. 근데 저한테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월급만이 주고 간 직장인데. 근데 여기 이제 이 쇼생크 탈출의 맨 위에 보면은 저게 있죠.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저는 희망을 찾았어요. 희망을 걸고 한번 내 인생을 올인하면 해보자 그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3년 반 전청결을 열심히 했더니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노후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아메이 사업을 하느냐. ABO는 이제 우리 아메이 사업자를 우리가 ABO라 합니다. ABO라 하는데 AB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까 이제 사업설명에 그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돈과 시간의 자유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아메이 사업은요. 커다란 수입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면 바로 꾸준한 수입이에요. 인세와 같은 꾸준한 수입. 저것이 매달 발생돼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메이 사업의 어떤 기업 이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저 부분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아메이 사업이.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 예?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 들은 얘기 나오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저 대학 동기하고 이제 잠깐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우리 창업자 리치보스 이제 창업자께서 쓴 책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부분이 사실은 자본주의 질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사업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고 저 같은 경우 그럽니다. 이 사업에서 받은 보상이 도대체 뭐냐. 아까 이제 어린아이들 봤잖아요. 그죠? 큰아이가 6학년 때 미국에 한 달 어학연수를 보냈더니 다녀와서 유학을 가고 싶대요. 중학교 1학년 때. 1년이 지나도 또 가고 싶대요. 또 가고 싶대요. 어떻죠? 보내야죠, 그러면. 근데 능력이 안 되면 국내에도 좋은 대학 많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보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자기가 졸업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 지금 메타에 있습니다. 예. 예전 이제 페이스북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두 아이 유학 보내면서 제가 연간 매년 들어갔던 거 2억씩 들어갔어요. 최근에 이제 후보자가 좀 시끄럽던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러고요. 자, 거꾸로 이제 아이들이 저희한테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예? 리마인드 웨딩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 파트너 김현기 리더는 저거는 가급적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제가 저걸 입고 저도 아직은 좀 어색하긴 합니다. 자,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제 취미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등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2년 1개월 걸려서 국내 100대 명산을 다 다녔어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가지고 책을 만든 거고요. 가운데가 이제 저희 그때가 이제 ABC 갔었더니 안나푸르나 사진이고 10년에 걸쳐서 이제 랑탕, ABC, EBC 히말라야 쪽이죠.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만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시간만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죠? 건강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고, 저는 뭐 큰 재능은 없습니다만, 아메사부에서 배운, 예? 자기 개발의 이야기들, 책을 통해서 배운 그런 것들을 전주 지역의 대학생들한테 재능 기부 형태로 1년 정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이 저 아이들이 처음 입학을 했을 때는 정말 아이들이 눈빛이 없더라고요. 눈빛이.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꾸준하게 너희들은 할 수 있다. 틀려도 좋으니까 질문하고 답해라.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1년을 진행하니까 아이들이 1년이 지나고 나서는 눈에 빛이 생겨요. 예? 그러면서 또 취업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또 하는 아이들이 생기고요. 저기 전주 지역에 있는 그 대학생 아이들은요. 취업할 생각조차 아예 못하고 있더라고요. 당시에. 우리 졸업하면 뭐예요? 취업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보람도 느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메사부 특히 이제 중요한 분이 저런 보상들이죠. 보상. 왼쪽에는 이제 크로아티아 갔을 때입니다. 밑에가 이제 그 코르출라라는 섬인데, 저기는 이제 하도 제가 이제 기분이 좋아서 저 때 시 한 수 썼던 기억이 나요. 오른쪽이 시드니고, 왼쪽이 이제 삿포로고요. 근데 가운데하고 오른쪽이 얼마 전에 다녀온 지중해 크루즈예요. 사진이 오른쪽 사진은 뭔가 좀 다르죠? 작가가 따라가요. 회사에서 작가를 파견해서 작가가 사진들 찍어줍니다. 저렇게. 제가 지금 저렇게 찍을 리가 있겠어요? 그게 아메이 사업의 모습이에요. 그런 식이고, 결국은 저는 왜 제 얘기를 드리냐면은,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제 인생의 가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치를. 여러분들, 자크 라캉이라는 프랑스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1901년인가 태어나서 아마 80년인가 이제 돌아가신 거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 얘기를 중에 그 부분은 좀 발췌를 해서 좀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명품 브랜드 갖고 싶어 하잖아요. 왜 갖고 싶어 하죠? 명품을 갖고 싶다는 그 자체가 내가 명품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를 생각해서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두 번째, 인플루언서 모방하는 거. 인플루언서들이 막 유튜브 나오고 있는 데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따라하면 저들처럼 혹시 되지 않을까? 예? 세 번째, 소셜미디어 욕구, 좋아요 눌러주기를 바라는 거. 인스타그램 또는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유튜브 같은 데 좋아요 눌러주기를 눈을 빠지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거 적으면 적다고 또 그렇고 댓글 잘못 달면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예? 또 죄송합니다. 인증샷 문화. 왜 음식점 가면 그렇게 사진들 찍어야 되죠? 예? 사진으로 먹나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사무실 앞에도 보면은 유명한 라면 가게가 하나 있어요. 저 밑에 보면은 한 10대 명이 줄이 서 있어요. 네? 저는 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미식가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좀 이렇게 밝히는데 좀 어떤 면에 이해가 안 돼요. 결국은 뭐냐면 나 이런 데 가서 라면 먹었다. 그 인증에서 남기고 싶어 하는 거죠. 특히 또 집단주의적 행동들.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 벌어지는 그런 것들. 이게 모두 뭐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거를 뭐냐면 자신의 욕망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삶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뭐냐면 체면 많이 그럽니다. 뭐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예?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남들이 어떻게 볼까? 아메사바시를 하려고 고민하다가 저것 때문에 못하신 분들 계세요. 혹시나 나가 이거 한다고 할 때 너 다단계 하니? 이 얘기 들을까 봐 겁이 나서. 예? 그거 들으면 또 어때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가. 예? 나는 정말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가.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빈센트 반 고흐예요. 이게 동생 테오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런 말들 뿐이에요. 예?
나는 평생 비참하게 살다 갈 거야. 돈과 인연이 없어. 불행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아. 결국은 어떻게 했죠? 그렇게 갔죠. 죽고 나서는 물론 유명해졌습니다. 죽고 나서는. 그런데 이분을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도 바람둥이여갖고. 파블로 피카소는 뭐냐면 입만 열면 떠드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가 될 거야. 미술사 한 획을 그릴 거야.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을 거야. 실제로 그랬죠. 이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어떤 말을 뱉어내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까지 만드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 찾는다고요?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 안에 바로 아까 우리 삽설할 때 마지막에 나왔던 꿈이라는 단어예요. 결국은 꿈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은 암의 삶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성공이라는 부분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 실현이라고 얘기해요. 돈의 크기, 사회적 지위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가 바로 내가 성공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에 나가서 사실은 어떤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참 많이 드리는데 성공의 등식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 동기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를 통해서 제 인생의 자유를 얻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그 꿈을 이루게 해줄 수단이고요. 세 번째는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대가. 이 세 가지가 결합지어져서 제대로 되어졌을 때 성공이라는 단어가 자기 것이 돼요. 그런데 이 상호관계를 들여다보면은 꿈이 있고 또 수단도 적절해요. 근데 노력을 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죠. 예? 그 수단이 좀 이렇게 동그라미가 좀 안 맞는 거, 세모를 하는 게 맞을 거 생각이 드는데 로또 사는 거. 예?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또 이런 부분들. 꿈은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수단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저는 대표적인 게 직장이라고 봅니다. 직장이라고. 헛수고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꿈이 없이 적당한 수단과 적당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코쿠닝에 이제 쌓여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되겠지, 어떻게 살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다 결합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성공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나가자면 첫 번째 꿈부터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인류 역사는요 사실은 꿈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뭐 헨리 포드 자동차 잘 아시죠? 꿈이 있었어요. 예? 저가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꿈. 그죠? 이 삼각도 워낙 유명한 얘기입니다.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원래 이제 1453년인가요? 동로마가 멸망을 했죠.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는, 그 전에는, 유럽과 이제 중국 시안까지 한 8,000km 되는데, 그거를 낙타를 타고서 이제 교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향료라든가 비단향이라고 해서 교류를 했거든요. 가져왔다고요. 근데 오스만 투르크가 딱 동로마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는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럼 결국은 육로가 막히니까 이제 항로를 뚫어야 돼요. 바다를 뚫어야 돼요. 근데 그 전에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갤리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배너에 보면은 막 이렇게 주인공이 막 젓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 바람을 당시에는 뒷바람만 탈 수 있었어요. 뒷바람만. 그래갖고 뒷바람을 탈 수 있을 때는 바람을 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노를 져야 돼요. 그래서 지중해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서양을 지나서 움직이는 건 3,000km 넘는 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노르웨이에서 그 삼각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말하는 비행기 뜨는 원리와 비슷해요. 양력을 이용을 해서 앞바람이 불던 뒷바람이 불던 그거를 삼각도를 이용해서 갈 수가 있어요. 지그재그로. 그러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인류의 꿈들이 이런 거란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무수히망이 아시죠? 그죠? 다 이게 다 꿈에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왜 우리 꿈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은요. 인간의 본질이 저는 꿈이라고 보고요.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삶의 방향성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물의 극복 무기고 결국은 구체적인 그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의 본질이라는 부분은 이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동물의 본능과 다르다. 왜 얘기를 드리냐면
예. 얘가 잠시 그러네요. 제가 이제 인간의 본질 빼기 동물의 본능을 꿈이라고 해놨어요. 네? 그러면, 저는 저도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꿈이 없이 산다는 건 뭐죠? 내가? 동물처럼 산다는 거예요. 심한 얘기로는. 네? 그렇잖아요. 그럼 저도 애들 보면 출근, 퇴근, 출근, 퇴근?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본능처럼. 그렇게.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니체라는 여러분들 이제 독일 철학자 잘 아시죠? 니체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유호멘시 사이에 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학교 때 배운 이제 초인이라는 게 우리 이제 일본식 이제 해석인데 영어로 해석한 슈퍼맨입니다, 이게. 근데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는 초인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덫에 갇혀 있거나 우리가 또는 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어떻게 달라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한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 인간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인데 그 누구인가를 표현한 부분이 뭐냐면 나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내가 꿈꾸고 있지 않다면 역으로 나는 나의 정체성이 없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삶의 방향성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탈벤 샤르라는 이분이 그 하버드 이제 심리학과 이제 교수 출신인데 이분이 지금은 아마 이제 대학에 재직하지 않을 거예요. 옛날 분이라.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건 이제 그분의 책에 제가 제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와 재미의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이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거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삶. 뭐죠? 비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테레비 껴안고 뒹굴어요. 예? 뒹굴어요. 그래서 또 낮잠도 한숨 잡니다. 예? 거의 뭐 허무주의 같은 그런 식의 모습이죠. 그죠? 자, 이쪽에 뭐냐면 쾌락을 지향해요. 의미는 없는데 재미만 있는 거죠. 어떤 영역이죠? 마약하고, 예? 이런 유들. 그죠? 이쪽은 뭐냐면 또 성취지향.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 자리에서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한병철 교수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그게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불안사회, 피로사회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우리가 성장을 너무 이제 지향하는 그런 식의 모습이었을 때 우리의 불안감을 느낀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재미없는데 의미만 찾아서 열심히 산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혹시나 암에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조금 주의하세요. 힘듭니다. 계속 힘들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바로 결국 우리는 뭐냐면 행복을 지향하는 모습이어야 된다. 암의 사업을 왜 하느냐?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여기 있다고 봐요. 의미 있고 재미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이 재미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제 고차원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단순 쾌락이 재미가 아니에요. 진정한 재미는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내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배우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오는 그 깨달음에서 오는 재미. 그것이 진정한 재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꿈이라는 단어를 갔을 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꿈이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축으로 해서 우리는 의미와 재미있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이제 장애물의 극복무기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꿈이 요만하다면 이게 이 또랑이 빠지겠죠. 이 벽도 못 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큰 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큰 꿈을. 어차피 꾸는 거. 어차피. 현재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꾸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런 걸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데 갈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누구한테 제한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커다란 꿈을 꾸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커다란 꿈을 꾸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두려움의 극복의 무기다. 뭐냐면 이 사람한테 이쪽에 사다리를 건너가는데 땅에 있어요. 땅에 있는데 저 물음표 저희가 10만 원짜리에 있어요. 네? 저거 한 2m 된다고 치죠. 2m 좀 그런가 한 5m 된다 그럴까요? 건너가면 죽게요. 아마 총알같이 뛰어갈걸요. 그죠? 그런데 이게 30층 건물 위에 있네. 네? 그러면 10만 원 준대 건너가 보래. 건너갈까요? 웬만해서 안 건너가겠죠. 그런데 저 물음표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유괴범인 내 아이를 잡고 있네요. 네? 건너오면은 아이를 풀어준대요. 100이면 100 다 건너갈걸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이라는 것이 가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정말 간절하고 절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네 번째 드린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거죠. 이게 그 배우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하도 얼굴 뜯어 고쳐갖고 요즘은 저도 누구라고 치고요. 뭐 그 사람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부자 대세금에서 광고했었어요 예전에. 그죠? 근데 97% 사람들이 당신 꿈이 뭐야? 그러면 부자 되는 거래요. 돈 많이 버는 거래요. 그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90% 사람들 돈 많이 쓰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돈 많이 쓰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그래요. 근데 3% 사람들 생각이 달라요. 뭐냐면 무엇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 이게 뭐죠? 돈이라는 것 자체는 추상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럽니다. 가끔 우리가 5만 원짜리 줘봤자 화장실 휘줬을 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5만 원짜리가. 그게 돈의 모습이에요. 돈은 자체는 추상적이에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꿈을 어떻게 찾느냐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오늘 사실은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드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가져보세요. 당장 뭐 마이너스 통장 없애기다, 뭐 남편하고 이혼이다,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있는데 자, 그 원함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내 정말 이렇게 가슴에서 뭔가가 이렇게 꿈틀거립니까? 꿈틀거리지 않으면은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것을 얻는다면 현재 없는 것에서 무엇을 얻는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돈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10억 얻으면 현재 없는 것은 무엇을 얻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채 해결, 뭐 집에 뭐 집 살 때 얻었던 뭐 부채를 해결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그때 되면 내가 가슴이 또 벌렁벌렁 하나요?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Y를 얻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자, 집에 부채 해결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또 무엇을 하겠는가? 왜 제가 얘기를 드린지 아세요? 질문하고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또 질문하세요. 왜? 그것이 바로 감정과 열정이 동반되는 Z가 진정 핵심 욕망이라는 거예요. 암회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드림리스트 작성합니다. 뭐 드림보드도 만들어요. 예? 한데 사업적으로 열정은 안 나와. 예? 그게 왜 그럴까요? 거기에 적혀있는 드림리스트의 내용 또는 드림보드에 뭐 만들어지는 그림 이것들이 자신들의 진정하게 꿈의 영역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려니까 적어놓고 그리려니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는 암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이 부분인데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실제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장애물에 넘어지고 조그만 장애물에 막히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이 내 그 꿈을 제대로 찾는 이 부분을 반드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단적인 부분, 이건 이제 사업 설명할 때 뭐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유명한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ESBI 사부면입니다. 그죠? 왼쪽 저면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수단이에요. 인플로이드, 셀프 인플로이드. 뭐냐면 위에는 고용인이지만 저 아래쪽은 뭐냐면 자기가 고용한 거예요, 사실은. 그 자기 고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이고 오른쪽이 뭐냐면 바로 부자들의 수단.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 영역이라는 거지 하죠. 근데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표현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입에 관심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 제 학교 친구들을 봐도 그래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얘기를 나누는 걸 보면은요. 많은 경우들이 수입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지금 현재 여유 있게 사는 친구들은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버트께서 그런 표현 쓰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관심을 가지고 부자들은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 암회사업은 어떤 일이라고요? 자산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산금은 보통 우리 이런 얘기죠. 빌딩을 가지고 있고 또는 뭐 금융기관에 큰 돈을 가지고 있고 또는 내가 책이나 음반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수입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임대 수입, 이자 수입, 인세 수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받는 것인데 빌딩 갖고 갉아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빌딩에서 임대를 얻는 거잖아요. 은행에 돈 넣어놨다고 그 돈 갉아먹는 게 아니라 이자 수입을 얻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패시브 인컴, 수동적인 수입이 우리한테 가장 요구되는 돈과 시간의 자유를 얻는 가장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액티브하고 파지티브한 그런 수입이 아니라 내가 패시브 수입. 그러니까 내가 일정 노력을 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꾸준하게 들어오는 수입. 그게 바로 아메 사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왜 가능하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반복되고 축적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반복 이런 거죠. 매일 가게문 열고 매일 가게문 닫습니다. 그죠? 직장 매일 출근하면 매일 퇴근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성장 되는 일 없어요. 직장에서 승진은 하죠. 승진만 하나요? 애도 커요. 그죠? 애도 크니까 학원도 또 추가로 더 보내야 돼. 그게 우리 일상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분이 농담처럼 그 얘기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부자가 되려면 대리 때 이사급 월급을 받으면 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는 삶의 모습인데, 아멘은 뭐냐면 생필품을 쓰고 또 이것을 전달을 하고 또 정보를 전달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름으로써 이것이 실제로 처음에는 미미해요. 저도 첫 달에 제가 아메 사업을 첫 달에 받은 보너스가 9만 원이었어요. 9만 원. 네. 근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축적이 돼요. 왜? 생필품 이 달에 쓰고 떨어지면 다음 달에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되니까 아메의 수입은 그 축적성으로 인해서 인세와 같은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 네트워크에서 한 달에 누가 어디서 얼마큼 쓰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네? 그들이 알아서 쓰고 계시다고요. 그들이 알아서. 네? 제가 그분 다 직접적으로 했냐고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사업의 가진 축적성의 무서움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복제의 부분인데 사업자 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자 복제. 우리가 따라 배우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메 사업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메이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사업을 해야 돼요. 시스템적인 사업.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래서 시스템 공부를 해서 배웠다면 내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전달한 분한테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가이드를. 그래서 이분들도 시스템을 100%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치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메 사업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거는 절대 이 사업에서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또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제로 따라 배우기 사업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 배우기.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영업적 능력이 탁월한 분.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 누가 이제 파트너라고 소개를 하는데 저분 보험 세일 무지 잘하신대.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게 어때서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업하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성적이라고요? 외향적이라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시스템을 갖다가 제대로 따라 배우고 그들이 진행하게 되면 누구나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세상 어떤 일이든 내가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가격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좀 공짜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공짜 이제 양재물도 마신다고 표현을 하는데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 번 드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근데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솔직히 살짝 그런 건 있어요. 그냥 준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경도되어지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페이드 프라이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큰 호의를 베푼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투자를 요청을 하는데 7% 이상의 금리를 주겠다. 그건 대부분 사기입니다. 그거는. 요즘 같아서는 한 5%라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부분들. 그래서, there is no free lunch라는 건 뭐냐면, 월가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월가 유명한 이야기예요. 저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결국은 아메이 사업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모습인데, 보통은 뭐냐면 이렇죠. 이제 제 친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30년 직장 생활 인풋을 했어요. 그랬더니 퇴직금이나 아웃풋이 나왔는데 제가 엔드 점점점 해놨죠. 왜 냈을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투자 환경을 찾아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 뭐냐면 2년에서 5년을 집중 인풋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 됐거든요. 3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자유라는 것이 자유로운 삶, 자유인이라는 것이 바로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페이드 프라이스를 할 거냐는 부분은 뭐냐면 아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 뭐 제품 쓴다고 돈 투자한다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죠. 어차피 쓸 생필품 바꿔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샴푸, 화장품 쓰고 했던 것들, 치약 쓰고 했던 걸 아메이 제품으로 바꾼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죠? 그런 거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사업을 할 시간을. 근데 우리는 24시간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보면 결국은 포기할 건 포기하시라. 예? 저도 제가 이 사업을 집중을 할 때는 TV 아예 안 봤습니다. TV 아예 안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저 파트너 김현기 선생님인데 용의 눈물 그때 워낙 유명했던 그 드라마였는데 그거를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되시는 분이고 모르시는 분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요. 그게 그 드라마 그렇게 유명한지도 몰랐어요. 그럴 정도 이 사업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그럼 뭐 TV 보는 거 포기하고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영업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또 술 마시는 걸 좋아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안면 홍반이 올 정도로 우리 이스트뷰로 해결이 됐습니다만 그런 그걸 좋아했는데 제가 사업을 집중할 때는 술 한잔 마신 적이 없어요. 술 한잔 마신 적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포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위임이라는 것. 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웃음소리가 상당히 단말마적이어서 제가 예. 그럼 맡기시라는 거죠. 그죠? 뭐 돈을 투자를 하시든 이런 부분은 투자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됐던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포기할 것과 위임할 것을 내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메이 사업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 아니고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간을 가지고 집중적인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설렁설렁해서 결과는 설렁설렁 안 나옵니다. 설렁설렁이 나오면 좋죠. 안 나와요. 집중적으로 진행했을 때 결과가 나옵니다. 저도 제 사업의 어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집중했을 때 성장이 있었어요. 집중했을 때. 집중하지 않고 그냥 타성처럼 예? 이런 자리에 나오니까 나오고 이렇게 진행해서는 성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정말 그 아메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좀 오늘 다시 봤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제가 넣을까 말까 다시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전에 넣었던 내용인데 모건 하우즈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이제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이 안에 우리는 자꾸 세상이 많이 변하니까 변하는 가치만을 추구합니다. 쫓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변화하지 않는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책 안에 보면 워렌 버핏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그 제프 베조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쫓았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이 있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데 자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사람들 생필품 좋은 거 쓸까요? 당연히 씁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경제적 자유 원할까요? 당연히 원하죠. 그죠? 세 번째 꿈을 성취하면 계속 나타날까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여전히 꿈을 꾸밀 겁니다. 그죠? 그런 차원이고 네 번째 제가 저 말을 좀 재밌게 해놓는데 사람들은 아메이 사업을 여전히 오해할까요? 30년 전에도 오해했고요. 지금도 오해하고 있고요. 30년 후에도 오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아메이 사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한 5분 정도 초과를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말씀 드려요. 정말 제대로 좀 알아보세요. 제대로 알아보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시면 2년에서 5년 시간을 처리해서 진정 여러분들이 자유인이 되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같이 뵙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